자, 챕터 15장 생식계통 1번 남성 생식기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기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생식기관에는 첫 번째 음낭이 있습니다. 자, 음낭이라는 것은 고환을 담고 있는 주머니를 뜻합니다. 은밀한 부위를 뜻합니다. 물론 이제 고환뿐만 아니라 부고환 또는 정관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고환이라는 것은 고자라는 게 불알 또는 둥근 남성 생식기관을 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이라는 것은 알을 뜻합니다. 작고 둥근 형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둥근 남성 생식기관을 고환이라고 합니다. 고환 옆에 있는 부고환이 있고요. 정관이라는 것은 정자가 지나가는 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낭이라는 것은 정액 정자에 주머니 낭자 해서 정액을 담고 있는 주머니라는 뜻이고요. 전립샘이라는 것은 앞점자입니다. 앞에 있는데 립자라는 것은 서 있다, 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립샘이라는 뜻은 앞에 위치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전립샘이 방광 아래에 분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방광 앞쪽에 위치한 샘이다 해서 전립샘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망울요도샘, 요도에 있는데 이제 망울 모양처럼 생긴 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의 음경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정자가 지나가는 관이 있는데요. 정관이 있습니다. 정액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은 좀 팽팽한 팽대 부위가 있습니다. 이쪽이 고환이고요. 부고환이라는 것은 고환의 근처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부고환이라고 하고요. 고환에서 이게 정자가 이게 생성됩니다. 정자가 생성돼서 부고환에 저장을 하는데요. 정자가 미성숙한 정자인데 이제 부고환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성숙한 정자가 됩니다. 정자가 지나가는 관이라는 의미에서 정관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 이제 팽팽한 부위가 나오죠. 이 부분이 팽대 부위인데요. 정자가 이렇게 팽대 부위에 저장이 됩니다. 정낭이라고 하는데요. 정액을 분비하는 주머니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정액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정자가 지나가면서 전립샘에서 이렇게 액체가 나와서 사정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사정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요도,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요도인데요. 자, 요도에는 망울 요도샘이 있습니다. 자, 망울 모양처럼 생긴 요도샘입니다. 망울 요도샘에서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활액 같은 액체가 이렇게 나와서 요도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그리고 정자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윤활 작용해주는 액체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음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의 생식기관을 한번 그려봤고요. 실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남성의 생식기관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고환이라는 것은 둥근 남성의 생식기관을 뜻하고요. 이 고환에서 이렇게 정자가 생성이 됩니다. 고환 안에는 정자가 이렇게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가느다란 관이 있는데요. 그 관을 정세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자가 이렇게 생성되면 이제 정자를 저장해주는 부고환이 있습니다. 정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관을 정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팽팽한 이렇게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팽대 부분이라 하는데요. 이 팽대 부위에서 정자가 또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자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다가 정낭에서, 이렇게 정낭이죠. 정낭에서 분비한 물질이 정액인데요. 이 정액에 의해서 정자가 이렇게 코팅이 되고요. 그리고 전립샘에서 또 분비한 물질, 자, 이것도 정액인데요. 이 정자가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하고, 망울요도샘에서는 정자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윤활작용해주는 또 액체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쪽이 앞쪽이고요. 이쪽이 뒤쪽입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본 모습이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음낭이 있죠. 이 음낭은 고환과 부고환, 정관, 일부 정관을 싸고 있는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정관은 뱃속을 거쳐서 이렇게 뱃속을 거쳐 가지고 여기에 이제 팽대 부분 있죠. 이 팽대 부분과 정낭, 그래서 정낭과 팽대 부분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바로 여기에 전립샘이 있죠. 전립샘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요도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팽대 부위와 정낭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전립샘을 통해서 요도로 연결이 되죠. 여기 팽대부와 정낭이 이렇게 전립샘, 이렇게 밤톨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전립샘이 밤톨처럼 생겼고요. 이 전립샘이 방광 아래쪽에 위치하지만 방광 앞쪽에 위치한 샘 해가지고 앞 전자를 써서 전립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과 요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쪽에 요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망울 요도샘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망울 모양처럼 생긴 샘이라고 해서 망울 요도샘이라고 합니다. 요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망울 요도샘이 이렇게 있어서 망울 요도샘에서 윤활 액체가 나와서 정자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이동 통로는 방금 봤듯이 고안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정세관이 있습니다. 정자가 생성되는 관인데요. 이 정세관에서 정자가 이제 생성이 되면 이제 부고안으로 가서 두 번째 부고안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정자가 이렇게 정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전립샘 앞쪽에 있는 사정관, 정액이 사정되는 관이라고 해서 사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죠. 두 번째, 음낭이라는 것은 고환과 부고환, 정관의 일부를 싸고 있는 주머니를 뜻하죠. 음낭이 이렇게 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환, 이 음낭 속에 들어있는 타원형 구조가 고환이죠. 이렇게 타원형 구조가 고환인데요. 이 고환에서는 정자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성이 됩니다. 자, 고환 안에 보면 정세관, 정자를 생성하는 가느다란 관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기능을 보면 정자를 생성하고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생성하죠. 자, 그러면 고환을 구성하는 세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정세관이 있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정세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세관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정세관과 정세관 사이에 또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정세관 사이에 있는 세포라고 해서 이 세포 이름이 사이질 세포라고 합니다. 정세관 안에는 이렇게 세포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정자 발생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정자를 발생하는 세포에는 정조 세포가 있는데 이 정조라는 것은 이게 할아버지 조입니다. 조상 조자를 써가지고 정조 세포 하면은 정자의 근원이 되는 세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자의 첫 단계에 있는 세포다. 정자의 근원이 되는 세포인데요. 정조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조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모 세포가 있는데 어머니 모자입니다. 그래서 정자 어머니에 해당하는 세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조 세포에서 정모 세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정모 세포에서 정자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자 세포에서 정자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정자 세포하고 정자하고는 좀 다르죠. 정자 세포가 이제 완성이 되면 최종적으로 정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정세관에서는 정자를 생성하는 곳이고요. 사이질 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테스토라는 뜻이 고환이라는 뜻이 있죠. 스테론이라는 것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스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환에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남성 호르몬이죠. 정자 발생 세포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버팀시켜주는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요. 버팀 세포라고 합니다. 정자 발생하는 세포를 옆에서 이렇게 보디가드 해주고 지지해주고 버텨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팀 세포의 기능은 정자 발생 세포를 지지해주고 그리고 포식작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자 발생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불완전한 정자 세포가 형성이 되거나 손상된 세포가 형성이 되면 버팀 세포에서 포식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손상된 세포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정자 세포의 잔여물을 제거해서 정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주는 작용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포식작용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또 영양 공급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정자 발생 세포들에게 또 영양도 공급해주고 지지해주는 굉장히 든든한 친구 같은 버팀 세포가 있습니다. 고환에는 이러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고환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정세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게 고환이고 부고환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고환이 있고 머리, 꼬리 이렇게 있고 정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정세관을 가로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정세관이 이게 동그랗게 생긴 이 부분이 정세관입니다. 이 부분이 다 정세관이고요. 정세관 안에는 정자를 발생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정조세포, 정자의 근원이 되는 정조세포하고 정자의 어머니가 되는 정모세포가 1차, 2차 이렇게 분열을 해서 정자세포가 되고요. 이 정자세포가 최종적으로 정자가 되는 겁니다. 정자세포의 최종적인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세관 사이에 이렇게 사이질 세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이질 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정자 발생 세포를 옆에서 보디가드 해주고 지지해주는 버팀 세포가 이렇게 있어서 정자 발생하는 세포들이 혹시 불안정한 세포라든지 손상된 세포가 있으면 버팀 세포에서 포식작용을 통해서 깨끗이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자 발생 세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정자가 잘 만들어지고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세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고환이라는 것은 고환에서 발생된 정자를 성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숙시키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만들어진 정자는 아주 미성숙한 정자입니다. 이 미성숙한 정자가 부고환으로 가서 성숙한 정자가 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정자를 운반하는 긴 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구를 통과해서 배 안으로 주행하다가 방광과 요관 사이를 지나서 전립샘을 통과합니다. 정관이라는 게 삭굴, 이게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삭굴이 이렇게 있는데요. 배 아래쪽과 다리 쪽에 경계에 삭굴이 이렇게 있는데요. 정관이 이렇게 삭굴을 통과해서 배 안으로 주행하다가 여기에 이제 방광 있죠. 방광과 여기에는 이제 요관들이 있겠죠. 콩팥에서 이렇게 방광으로 내려온 요관을 지나서 전립샘을 통과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낭이고 이게 이제 고환인데요. 실제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고환은 위쪽에 있었습니다. 위쪽. 배에 있는 뒷벽에 이렇게 위쪽에 고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고환이 있었는데
삿 부위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 동그란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요. 배꼽 아래쪽에서 이 넓적다리의 상단에 이렇게 삿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안에 이렇게 있는 정관들이 이렇게 있다가 삿굴을 이렇게 지나서 음낭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서 고안이 있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삿굴을 지나서 태어나기 전에 고안이 음낭으로 내려가서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관이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자의 이동 경로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첫 번째, 정자가 정세관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정세관이라는 것은 고안 안에는 이런 가느다란 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죠. 이게 정세관이고, 이 정세관에서 정자를 생성합니다. 정자가 만들어지면 이 부고안에 이렇게 정자가 저장이 되면서 성숙한 정자가 됩니다. 두 번째, 부고안으로 가고요. 정자가 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죠. 팽대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정낭이라는 정액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사정관으로 가죠. 여기는 밤톨 모양으로 생긴 전립샘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관을 통해서 정액이 이렇게 사정이 된다 해서 이곳을 사정관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죠. 요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관, 사정관, 요도 이렇게 정자가 이동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팽대 부위에서 또 정자가 이렇게 저장을 하다가 정낭에 정액이 이렇게 분비되면 정자가 이렇게 액체로 코팅이 돼서 사정관을 통해서 이동하고, 사정관에서 또 정액이 분비되면 정자가 이렇게 정액으로 코팅을 해서 다시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낭에서 분비되는 정액과 또 이렇게 전립샘에서 분비되는 정액은 정자세포들에게 또 영양을 공급해주고 정자가 정액을 통해서 코팅이 돼서 이렇게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정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조는 이제 음낭 속에 있다. 자, 음낭이라는 것은 고안을 담고 있는 주머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낭이 있고요. 음낭 속에 있고 타원형 구조로 되어 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고안이죠.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정자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한다 했죠. 그래서 정세관에서 정자가 생성이 되고 정세관과 정세관 사이에 사이질 세포라고 그랬죠. 정세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이질 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답은 고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자가 발생되는 곳은, 자, 정자가 발생되는 곳은 정자가 생성되는 가느다란 관이죠. 정세관에서 정자가 발생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정자 발생 세포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정조세포, 정자세포의 근원이 되는 정조세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자세포의 어머니 입격에 해당하는 정모세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자세포가 있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자가 형성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샘이라든지 정낭, 이제 정액이 분비되는 장소죠. 망울요도샘도 요도에 있는 망울 모양처럼 생긴 샘이 있어서, 자, 이쪽도 윤활액이 분비되면서 정액이 잘 이동하도록 해주고 요도에 있는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화시켜주고 청소해주는 역할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고안의 정세관과 정세관 사이에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곳은 정세관과 정세관 사이에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것은 사이질 세포라고 그랬죠.
답은 사이질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팀 세포라는 것은 이제 정세관에서 이렇게 있는 정자 발생 세포를 옆에서 보디가드 해주는 세포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조세포나 정모세포 옆에서 보디가드 해주는 세포가 버팀 세포가 있습니다. 정자 발생하는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또 불필요한 손상된 세포들이 만들어지면 식균작용을 통해서 제거해주는 그리고 지지해주는 역할 세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포는 정자 발생 세포를 지지한다. 정자 발생하는 세포를 옆에서 지지해주고 포식작용을 통한 보호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세포, 버팀 세포라고 했었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환의 주요 세포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고요. 정자 발생 세포들이 있었죠. 그 중에 정조세포, 정모세포, 정자세포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이러한 정자 발생하는 세포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버팀 세포가 있었고 그리고 정세관과 정세관 사이에서 사이질 세포가 있었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는 사이질 세포가 있었는데 각각의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또 부고환의 기능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